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이 정력과 산책 13강 13번째 수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력의 그 상편이라고 할 수 있는 15일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정력 제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체형 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1시간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수업을 해가지고 처음과 끝을 매듭으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체형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체형지도가 지지난번 수업 내용과 지난번 수업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지난번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체형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똑같이 정력 제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15일원으로 들어와서 정력 제1장 전편입니다. 그래서 정력은 한 장의 전후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편에 성통원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성통원리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거론이 돼 가지고, 자, 그래서 사망오제부터, 자, 사망서부터, 이 사망서부터, 자, 유소, 있을 유자 집소자입니다. 그래서 공자까지, 이까지 성통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망을 갖다가 빼고 유소서부터 공자까지 하면 유소수인, 신롱복희, 황제, 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오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자, 요임금, 순임금, 기자, 자, 탕임금, 자, 무왕, 무랑, 주공, 자, 공자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그 성인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14성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성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자, 공자인데, 자, 그래서 기린과 같은 성인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정력에서. 그래서 성인을 갖다가 기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과거의 어떤 표현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기린과 같은 성인이신 이 공자께서 하늘, 자, 근곤중립하사,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가지고 하늘 천지지도를 갖다가 깨우치고, 자, 위로는 상률하섭했죠. 위로는 천시를 본받고 천지지도를 깨달아가지고 아래로 있도록 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성인이 바로 공자다. 그래서 유소에서 기자까지 보자, 유소에서 주공까지 보다, 자, 마지막 14번째 성인인 공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정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곤중립하사,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가지고 상률하섭, 위로는 천시를 받들고 또 천지지도를 깨달아 가지고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있게 했다는 거죠. 있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
그 오늘에 이르게 한 사람이 바로 공자다. 그리고 이 성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자, 두 번째 14장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요까지가 13장이었습니다. 공자의 얘기가 14장으로 넘어왔던 거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자, 강을 구분해 가지고 요까지는 지지난번 시간에 11강으로 공부를 하고, 자, 12강의 공부가 자, 공자에 대한 얘기와 건지책에 대한 얘기로 가지고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건지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따지면 216인데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기는 63. 이 63이라고 하는 것은 7에다가 9를 성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2는 7에다가 8에다가 9를 성한 것이고, 자, 그리고 81은 9에다가 9를 성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니까 양이죠. 9도 양이고 7도 양인데 9는 자 7보다 숫자가 크죠. 그래서 클태자 늙을 노자를 써서 노양 또는 태양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7은 작을 소자를 써서 소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은 작아지는 것이 큰 걸로 보기 때문에 이 8은 홀수라서 음인데 소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7, 8, 후의 성정을 따로 표시를 하면 7은 생을 의미하고 8은 장을 의미하고 9는 이룰 성자 성을 의미한다. 생장성의 원리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지책 216과 곤지책 144를 합치면 이것이 바로 361년 기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갖다가 더 강조를 하고, 자, 천지지도를 갖다가 깨우쳐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까지 한 기린과 같은 성인이 공자요. 자, 그리고 63, 72, 81 이로다. 그 말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가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선우천 변화의 의미가 깔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져 있습니다. 선우천 변화 원리가 깔려져 있어 가지고, 자, 선천은 자, 양이 근원이 되고 음을 썼기 때문에 양체 음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체 음용이고,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채용의 관계로 봐가지고 선천에는 양이 근원이고 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1, 3, 5, 7, 9는 근원이 되고 2, 4, 6, 8은 작용이 되어가지고, 자, 양은 근원이고 음은 작용을 해서 음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선우천이 변화가 되게 되면, 선천과 후천이 변화가 되게 되면은 후천에서는 자, 음이 체가 되고 양을 갖다가 쓴다. 그래서 음체양용이다. 후천에는 음이 자, 근원이 되고 양을 갖다가 쓰게 돼서 선천과 후천에서 쓰임이 음양 쓰임이 다르고
체용의 관계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생소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력을 공부해 나가시는 데는 이걸 필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후천이 변화가 되게 되면 체용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된다. 선천의 체가 후천의 용이 되고 선천의 용이 후천의 근은 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인사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선천은 양이 근원이 되었으니까 남자 위주의 세상이고 후천은 여자 위주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는 어떤 한계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쉽게 이해를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11강에서 성통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2강에서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또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 도역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순역 원리인데 정역에서는 도역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도자와 거슬릴 역자입니다. 거꾸로 도자와 거슬릴 역자인데 이걸 하도낙서로 결부를 시켜가지고 사전에 이해가 되도록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하도는 10에서 1로 작용이 됩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체형지도를 공부하면서 각설에서 하도낙서에 도상을 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서는 1에서 낙서라는 건 9까지밖에 없는데 자 10개로 숫자를 채운다면 1에서 9까지 1에서 10까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10에서 1로 가는 것이 바로 저 도생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도자와 생활생자 도생이고 1에서 9로 가는 건 거슬리는 겁니다. 순역으로 말씀드리면 10에서 1로 가는 것은 순작용이고 1에서 9로 가는 건 역작용입니다. 그걸 순역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10에서 1로 이렇게 오는 건 순작용이라는 겁니다.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작용입니다. 이것이 역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순역 원리라고 하고 정역에서는 도역 원리라고 해서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얘기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자 낙서는 선천이고 하도는 후천입니다. 낙서는 선천이니 선천은 역생원리죠. 거슬려서 생한다는 겁니다. 자, 거슬려서 생하기 때문에 역생입니다. 1에서 9 또는 1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하도는 10에서 1로 가니까 순역으로 따지면 순작용이요 도역으로 따지면 도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것에서 작아지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10으로 옵니다. 1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오게 됨으로써 10과 1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10과 1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과 1의 관계.
10이 무극이고 1이 태극이니까 주령계가 말했듯이 자, 무극이 태극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과 1을 합치면 토고, 토는 중간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한극이다. 그래서 중간에 거하게 되는 것이 한극이라 정력에서는 무극과 태극과 한극이라고 하는 것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갖다가 11강에서 말씀을 드리고 12강에서 공자와 건지책을 말씀드리면서 자 63, 72, 81이라고 하는 것은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거론을 한 것이고 도역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도역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자 수지상수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펴면 10이고 무극이죠. 구부리면 자 1이고 태극이다. 그런데 1은 자 10이 없으면 체가 없고 자 10은 무일이면 용이 없다라. 그래서 식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체용의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근원과 작용의 관계다. 요까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시간에 대한 내용을 자 거론을 해서 기억을 되살린 다음에 오늘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덕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 겸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기억이 되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는 제천이 방직호 체인이라 천은 포지 원한하니 영이로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건 각설에 가서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땅지자죠. 땅은 실을 제자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을 실었습니다. 천도를 실었습니다. 하늘을 실고 천도를 실었기 때문에 자 방정하니 저 모방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을 보고 말합니다. 방향으로 따지면 동서남북인데 자 방정하다는 것은 반듯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은 천도를 실었기 때문에 천도를 갖다가 받들기 때문에 방정하니 후천에 와서는 뭐가 된다고요? 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은 하늘은 쌀포자인데 여기서는 포용할 포자입니다. 자, 땅지자죠. 땅을 포용하고 원한이니 원한하니 둥글 원자에 고리 한자입니다. 저희들이 천원지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땅을 포용하고 자 둥근 고리라고 하니 그림자 영자를 써서 영인이라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림자처럼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자처럼 갖다가 비춰지게 된다. 그래서 몸체자와 그림자 영자를 갖다가 따서 체형지도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는 천지와 체형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각설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는 제천이 방정하니 체이니 그래서 땅은 하늘을 실어서
천지지도를 실었기 때문에 바르고 반듯하다는 겁니다. 주역으로 따지면 주역 공계에서 직방대의 방이다. 고들직자 모방자 큰대자입니다. 반듯하게 큰대자 뒤에는 하늘천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왜? 하늘의 뜻을 실었다니까요. 제천이 방정하니 체이다. 그래서 고들직자 모방자입니다. 하늘의 뜻을 사방으로 반듯하게 실천을 하는 것이 방이다. 그래서 직방대의 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선천이라고 한다면 하늘이 체고 땅은 용입니다. 후천의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음을 나타내는, 음양으로 따지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입니다. 후천에 오면 음체 양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후천에 오면 여기 있는 근지체, 왜 63, 72, 81이라는 걸 거론했느냐? 구국법의 원리를 왜 거론했느냐? 후천에 오면 6이 아니고 9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숫자로 표현하면 6입니다. 양을 숫자로 드러낸 게 9입니다. 그래서 후천에 오면 9를 쓴다는 말입니다. 후천에 오면 근지책부터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지책이 용이 된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체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 차례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체가 후천의 용이 되고 선천의 용이 후천의 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는데 후천은 여자 중심의 세상이다. 선천은 양체 음용의 세상이었는데 후천은 음체 양용의 세상이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정력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땅이 후천으로 오면 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천은 포지 원한 영이라. 그래서 하늘은 포용할 포자에다가 땅지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을 포용하고 둥글 원자에 고리 한자라 둥근 고리다. 둥근 고리고 바로 그림자다. 이래서 하늘은 땅을 포용하는 둥근 고리라는 뜻이고 고리는 원이니까 360도의 무한성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하늘의 작용은 사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만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 일월의 강명인 그림자, 일월지도 천지지도 근본지도 이간지도 일월지도가 만물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빛강자와 밝을 명자를 구분하면서 빛강자는 하늘에서 직접 쏜 빛을 강이라고 하고 그로서 밝게 되는 걸 밝을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빛강으로 빛이 비춰지면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바로 밝을 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강명, 일월의 강명인 그림자다. 하늘의 섭리는 만물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체형지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체형지도라고 하는 것이 금화정력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은
강으로 따지면 66강이고 장으로 따지면 22장에 가서 금화정력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게 됩니다. 설명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 금화정력도 하고 여기 있는 지는 제천이 방정하니 체이고 천은 포지 원한이니 영이라는 이 구절과 금화정력도라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음 구절인 대제라 체영지도여 이기유은하고 신명 치연하나니라 이 구절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는데 금화정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까지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력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력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따진다면 정력은 첫 번째는 금화교역이요, 두 번째는 선우천 변화요, 세 번째는 금화정력의 세상이다. 그 세 가지로 가지고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력의 내용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은 정력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세상이 금화정력의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금화정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의 테두리가 원입니다. 안에 있는 이것이 고리한자를 쓴다면 외한입니다. 바깥의 고리입니다. 이 바깥의 고리는 바로 천원지방의 원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각은 모방자죠. 그래서 이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천원지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원이라고 하는 둥근 원 안에 지지 12개가 들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천간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 8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원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24개입니다. 그래서 덜어는 원이 24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24절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간과 지지와 정력 8개의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천간은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각을 보시면 이 방이라고 하고 안에 있으니까 내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외한 내방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외안에는 24글자가 있는데 내방에는 12글자가 있습니다. 이 12글자는 동서남북 사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들어와 있고 또 일월과 그래서 일월지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월지도가 들어가 있고 일월과 술과 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방이 들어와 있고 일월지도가 들어와 있고 또 개남 정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4글자가 3개 들어와 있으니까 12개입니다. 그래서 내방 안에 들어있는 이 12개를 1년 12달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루에 12시간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루가 24시간 아니냐고. 옛날에는 하루가 12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지지에 따라서 한 지지마다 2시간을 나타냈죠. 그래서 지금은 24시간인데 과거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외화는 24개 글자가 있고 내방은 12개 글자가 있어서 글자 수로 따지면 12개와 24개의 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방에 들어있는 빈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흑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고 저 검은색이 바깥 십자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안에 있는 글자 4개는 흰색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흰색은 백십자고 바깥에 있는 검은 건 흑십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빈칸이 12개입니다. 내방 안에 들어있는 글자 12개와 거기에다가 빈칸 12개를 합치면 24가 됩니다. 그러면 외 안에 있는 글자 24개와 내방에 있는 글자 12개와 빈칸 12개를 합쳐서 24개로 외항과 내방에 있는 공간이 24개, 24개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일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가 일치되어 있다는 얘기고, 하늘과 땅이 일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금화 정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내방은 땅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둥근 원을 갖다가 실었기 때문에 공간에서 체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공간에서 체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제천이 방정하니 체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실었기 때문에 방정하니 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시면 저희들이 66강에 가서 금화 정력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과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때 가서 더 소상하게 공부를 해서 이해의 폭을 갖다가 넓히기로 하고, 오늘은 이 두 구절의 글귀를 이해하는 데 국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는 하늘을 실었기 때문에 천도를 받들고 천지지도를 깨달아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르고 반듯하니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포진이 땅을 갖다가 포용했습니다. 외하는 내방을 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하니 둥근 고리를 이루니 바로 그림자이니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안의 그림자가 땅에 외안의 그 강명이나 천지지도가 내방의 땅 위에 그림자로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무극이요 땅은 태극이라 주령계 선생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과도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환극이다. 토는 중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극이다. 그래서 이 금화정력도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 없으면 체가 없게 되는 것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이 없으면 작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 체용의 관계라. 이래서 결론을 갖다가 낸다면, 자,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환극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 체용의 관계의 변화,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바깥에 외환에 자, 지지 12개가 들어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지지 12개가 들어와 있고, 자, 간지도수 중에 천간은 4개가 들어와 있고 지지는 12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가지고, 자, 그러고, 자, 외안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고, 또 정력 8캐도 이 8캐 내용이 외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정력 8캐도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시점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 복희 8캐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등장을 한 것이, 자, 문왕 8캐도입니다. 문왕 8캐도라고 하는 것은 낙서의 구성원리와 똑같습니다. 낙서의 구성원리와 똑같고, 대신 낙서라고 하는 것은, 문왕 8캐도라고 하는 것은 구수까지밖에 없고 십수를 지향한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십수지향의 완성도인 정력 8캐도를 갖다가 이제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정력 8캐도를 드러내게 됨으로써 생장성의 삼역 8캐도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정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선후천의 변화와 또, 자, 후천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정력의 궤도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금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은 금화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후천 변화를 이루고,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땅이 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상인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단면적으로 도식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정력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구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대제라. 참 크구나. 감탄사 문장이죠. 그래서 체형지도요. 자, 땅이 체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을 실어가지고 방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가 될 수 있어서 체와, 또 하늘은 땅을 갖다가 포용하고 하늘의 섭리를, 자, 만물을 통해 가지고 그림자로서 드러내게 되는 영이라, 그 체와 영의 도여, 그 말입니다. 그 체와 영의 도여, 이기유언하고, 이치이자와 기운기자죠. 그래서 이기가 저 사물이 모여 있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체와 작용으로 말한다면 이는 본체요, 기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유언하고 이와 기가 전부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와 기가 전부 다 모여 있다. 중국 철학에서 보는 이기론이 있고, 또 그 이기론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이기론을 정립한 한국 성리학의 이기론도 있습니다. 근데 정력에서는 만물은 이기가 아닌 것이 없다. 체와 용이 아닌 것이 없다. 본체와 작용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기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작용입니다.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본체와 작용이요, 본체와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만물은 전부 다 이와 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기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령계 선생도 이기라고 하는 것은 무겁과 태극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무겁과 태극의 순환을 보고 말한다. 이것이 이기다. 또 이기론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인 율곡 선생도 만물은 이물이 아니다. 만물은 모두 다 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의 움직일 동자, 동가, 고요할 정자입니다. 기의 동정이다. 이 기라고 하는 형체와 작용의 움직임과 고요함을 보고 말한다. 움직임이라는 건 음양으로 말씀드리면 양이요, 고요하다는 것은 음양으로 말씀드리면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의 음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간단하게 거론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기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이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물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과거의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본체와 작용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불상미, 이기불상잡이라는, 떼어놓을 수도 없고 서로 섞일 수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 아닌가. 제 어리석은 소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제라 근본과 형상작용의 도요, 이기유언하고 이와 기가 모두 모여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모두 모여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본체와 형상, 이와 기가 모두 모여져 있다. 그래서 저 유자가 사물이 모여있을 유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이, 신묘할 신자의 발걸명자입니다. 신묘하고 밝음이 모을 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하기가 나쁘니까 모일 치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모을 채자를 모을 치자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글자는 모일 채자입니다. 그래서 신묘한 밝음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체형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지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체형지도라고 하는 것은 체는 천지의 조직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월의 강명이다. 하늘의 도는 영이고 땅의 도는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도가 공간으로 드러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체형지도다. 이것이 체형지도다. 자, 그래서 이기유원 신명치어는, 자, 이는 우주의 본체고 기는 그 현상이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현상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체와 현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모든 것이 이기가 아닌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자, 후천은 체형지도에는 이와 기가 옹축되어 있고 본체와 작용 형체가 같이 들어있는데 옹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묘하고 밝은 것이 모두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신명치연입니다. 그래서 체형지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번 시간에는 성통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시간에는 성통원리에 이어서 공자의 얘기를 갖다가 거론을 하고, 자, 공자에 대한 친송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구구법에 의해서, 자, 7963, 8972, 9981 건지책 216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 후천에서는 건지책을 쓰게 된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도역원리다. 그래서 자, 도역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서, 자, 10에서 1로 전개되어 가는 것과 1에서 9로 전개되어 가는 하도낙서와 결부를 시켜가지고 도생역성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천이 변화가 되게 되면, 자, 하도와 낙서의 체형의 역할도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우천이 변화가 되게 되면은 체형의 원리도 변화되게 된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하고, 이번 시간에 거기에 이어서 체형지도에 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자, 땅은 하늘을 실었기 때문에 방정해서 체가 될 수 있었고, 하늘은 땅을 포용을 해가지고, 자, 만물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금화 정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화 정력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체형지도 안에, 금화 정력 안에 이와 기가 옹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선우천 원리와 하도낙서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